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C 언어를 배우면서 구구단을 콘솔에 출력하는 예제를 많이 만들어 봤을 텐데 그 예제를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 코드에다가 이제 늘 WM 페인트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 이 부분 안 지우고 요 WM 페인트 처리하는 기본 코드는 이렇게 놔둔 상태로 우리 실습하는 그 기본 예제에다가 놔둔 상태로 지금 소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단순히 이제 WM 페인트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비긴 페인트와 엔드 페인트를 이용해서 DC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코드만 이렇게 남겨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WM 페인트가 디폴트 윈도우 프로시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리턴 제로를 걸어서 제가 처리했기 때문에 그죠? DC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디폴트 윈도우 프로시저로 안 들어가게 여기서 반환하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코드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구단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일단 복잡하게 바로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2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콘솔에서 할 때는 핫단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폼은 하나 걸어서 뭐 2 곱하기 0부터 할 필요는 없으니까 2 곱하기 1부터 하면 되니까 1부터 갈 거고요. 아이고 아침부터 오타가 많네요. 그죠? 9단까지 가야 될 테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9번 반복하겠죠. 2단부터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가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텍스트 아웃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에다가 예 이렇게 하고 만약에 C, 10에다가 헬로 유니코드로 적어야 되니까 앞에 대문자 L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게 6자죠. 둘, 셋, 넷, 다섯 자네요. 그죠? 5자면 5.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헬로라고 출력이 됐죠. 이건 D시고요. 텍스트하고 문자를 출력한다는 뜻이고요. 10,12치 여기가 10,12치고요. 헬로라는 문자의 길이 5개 적는 겁니다. 이게 헬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5가 아니라 3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HEL까지 그려지겠죠? 예, 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자의 개수, 출력하고 싶은 문자의 개수를 적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그 구구단을 출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프린트f는 어떤 걸 쓸 수 있었어요. 프린트f는 뭐 2단 출력하고 싶으면 i 곱하기 2 어떻게 되죠? 이거 유니코드니까 적고 지금 이게 유니코드가 아니니까 일단 프린트 원래대로 해볼게요. 2 곱하기 %d는 %d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고 여기다가 i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거꾸로 쓸까요? 똑같지만 보통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F를 사용했었잖아요. 사용했었는데 지금 프린트F는 콘솔에서 쓰는 함수라 우리가 쓸 수 없고요. 이렇게 형식을 써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구구단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텍스트 아웃이라는 이 함수는 단순히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이지 여기에서 지금 이런 형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포매티드 IO 그러니까 표준화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화된 표준화된 형식화된 출력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 이런 형태를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싶어도 못 적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런 형태로 찍으면 어차피 얘는 요게 출력이 됩니다. 화면에. 그래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린트f를 배우셨을 텐데 sprintf라는 함수가 있어요. sprintf라는 함수는 뭐냐면 자기가 여기 printf하고 똑같은데 쓰는 거는 printf는 화면에 콘솔 화면에 문자를 출력한다면 sprintf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메모리에다가 이 형식을 그대로 저장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유니코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WSprintf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이렇게 L이라고 적고
저장해야 될 변수를 하나 쓸게요. 유니코드니까 W 캐릭터 T로 하고 str에 넉넉하게 64 정도로 배열을 하나 잡을게요. 그러니까 유니코드 형태로 64개의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 변수를 하나 선언한 거고요. 이 W가 유니코드의 와이드 캐릭터의 약자고요. WS printf는 와이드 캐릭터 스트링으로 printf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 앞에다가 str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여기 printf랑 똑같죠. 여기 형식이 화면에 출력되는 게 아니라 요 배열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요 형태 자체가 그대로. 그러니까 printf가 화면에, 콘솔 화면에 출력을 했다면 WS printf는 요 내용을 요 배열에다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와이드 캐릭터로 출력할 것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str이라고 적으시면 이제 요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아웃이라는 이 문제를 출력하는 윈도우즈 API 함수는 형식화된 출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화하는 것, 문자를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정보를 형식화하는 것은 sprintf,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wsprintf라는 함수를 써서 형식화를 하시고, 그 내용을 여기서 다시 이제 넣어가지고 화면을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문자의 길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계산을 여기 몇 자인지 직접 계산해서 하더라도 이 %d가 한 자일 수도 있고 두 자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ed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춰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 이 WSprintf가 어떤 값을 반환하냐면 자기가 구성한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반환값으로 받으면 이 ADN에 저장되는 게 뭐냐면, 이 문자열, 내가 구성한 이 WSprintf로 구성한 이 문자열의 길이가 이 LN에 저장이 돼요. 따라서 여기 뒤에다가 LN이라고 써주시면 이제 저 WSprintf로 구성한 문자열을 그 문자열 길이만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출력하면 10,10에다 몽땅 다 출력해서 같은 위치에 다 출력하면 제대로 못 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Y쪽 밑으로 내려가면서 출력하게 할 거기 때문에 더하기 얼마 할까요? I 곱하기 봅시다. I 곱하기 20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i가 1 증가할 때마다 20씩 증가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문자열을 찍게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좀 보시면 이렇게 출력됐어요.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여기 1은 어차피 그냥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9는 18까지. 이렇게 요 한 간격이 20이라는 뜻이에요. 20씩 증가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찍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출력된 그 문자열 뒤에 보면 흰색 배경이 나오죠. 그죠? 흰색 배경이 나오는데, 요 흰색 배경이 나오는 것은 그 배경색, 문자열의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색을 출력하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제가 앞에 실습할 때 잠깐 했었는데 set bk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모드를 transparent 라는 옵션을 주면, 이거 DC를 적어야 되는데, 현재 이 DC를 트랜스페런트 속성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 배경색을 더 이상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배경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와 좀 다릅니다. 배경이 지금 흰색이 사라지고 이 배경색이랑 같은 색이 나왔죠. 왜냐면 이 문자열의 배경색을 지금 없애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색깔을 저 검은색으로 출력했는데 색깔도 좀 바꿔볼게요. set text color 이렇게 하면 그 텍스트의 색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색깔은 약간 블루 계열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약간 파란색인데 하늘색 쪽으로 좀 치우쳐진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는 검은색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콘솔에서 2단 출력하는 거에 비해서 색깔도 조정할 수 있고 위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C 언어 배우고 C 언어로 콘솔로 계속 하는 것보다 빨리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배워서 윈도우즈에서
예제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단 출력했으니까 9단까지 한번 쭉 출력을 해볼게요. 9단 바꾸는 방법은 쉽죠. 그냥 여기다가 중첩 반복문 걸고 i가 두 번 쓰면 안 되니까 스텝 이게 2단부터 그쵸? 한 단씩 증가하면서 9단까지. 그러니까 스텝이란 변수를 하나 더 둬서 얘는 2단부터 9단까지 한 단씩 증가하면서 출력하게 사용할 거고요. 그럼 아까는 출력할 때 2단으로 고정되어 있던 것을 그저 단마다 다르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2라고 사용했던 거 그냥 쓰면 안 되겠죠? 그 스텝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같은 위치만 쭉 다 찍게 되겠죠? 9단까지.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다 찍은 거예요, 지금. 9단까지 전부 다 가서 막 덮어 써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이 옆으로, 일단은 2단은 여기 나오고, 3단은 여기, 4단은 여기 이렇게 나오도록, 옆으로 가도록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보면 이제 X를 좀 바꿔야 되겠죠? 여기다가 스텝에다가 곱하기 100이라면 100씩 스텝이 증가할 때마다 100씩 이렇게 증가할 텐데 지금 스텝이 2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에 벌써 200을 건너뛰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즉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텝이 2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빼도록 해버리면 스텝이 2일 때 0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10부터 시작하게 될 테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2단, 3단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9구단을 다 출력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다른 함수도 좀 소개할 겸 코드를 조금만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출력된 거 위에다가 이게 9구단이니까 제가 9구단 이렇게 하나 써볼게요. 써보는데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Y축으로 조금 더 내려올게요. 그쵸? 이렇게 되면 100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많이 느리네요. 너무 내려왔죠? 너무 내려왔네요. 윈도우를 더 크게 할게요. 어차피 아이고 그래 더 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고 그래도 부족하네요. 윈도우를 조금 더 키울게요. 300 한 30 정도. 넉넉하게 합시다. 350. 자 윈도우를 키우면 왜 이렇게 느려졌죠? 컴퓨터가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여기다가 제가 9구단이라고 적을 거예요. 9구단이라고 적는데 함수를 좀 다른 걸 써볼게요. 일단 텍스트 하우스로 먼저 해볼게요. 여기다가 C, 10 위치에다가 9구단 하고 이게 지금 세자잖아요. 3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DC가 빠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글자가 작잖아요. 나는 좀 글자를 크게 하고 싶다.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구구단을 글꼴이 지금 기본 글꼴이 저 굴림에 굴림이 아니죠. 지금 영문으로 영문 문자로 되어 있고 굉장히 작은 문자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글꼴로 바꿔서 좀 크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가 지금 뭐 블러시나 펜 이런 것만 교체하는 거 계속 배웠었는데 폰트도 있습니다. 글꼴. 그래서 자기가 H폰트라는 글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크리에이트 폰트라는 함수를 써서 만들면 되는데 얘가 인자가 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F1 누르면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크리에이트 폰트가 지금 인자가 이만큼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적으려면 이것도 다 이거
다 공부하시려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꼴을 시간 날 때 한번 다 이거 보셔야 되고요. 이거 이제 좀 그럴 테니까 팁소프트라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음, 제가 이거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팁소프트닷컴에 가셔서 이 MFC API 가이드 가시면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제목 플러스 내용을 해서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폰트라고 이렇게 치시면 크리에이트 폰트라고 치시고 검색 누르시면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본 폰트 생성하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 눌러서 여기 있는 인자가 원래 MFC, 그러니까 우리 윈32를 배우고 배우는 MFC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인자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이거는 복사하는 거 허락할게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이걸 다 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니코드니까 이렇게 쓰시고 하면 이제 폰트가 만들어지는데 굴림체에 12 크기예요. 좀 크게 하려면 32 정도로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폰트가 꽤 많이 커질 겁니다. 굴림체이면서 32 크기인 거고요. 이렇게 한다고 뭐 폰트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지우는 코드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저렇게 폰트 자기가 GDI 만들었으면 해서 H 폰트 이렇게 해서 폰트 지우는 거 집어넣고요. 이렇게 폰트 만든다고 해서 바로 텍스트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이 DC, 현재 DC에다가 내가 만든 폰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폰트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밑에 출력되는 이 텍스트 아웃에도 적용이 돼서 글자가 전부 다 엄청 크게 나올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뭐 난리 났죠.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그 H 원래 셀렉트 오브젝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글꼴을 반환해 주겠죠. 그래서 HGDI OBJ 그래서 H 올드 폰트 이렇게 변수를 하나 받으시고요. 이 값을 어떻게 되겠어요? 폰트를 지우기 전에 이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던 폰트로 이렇게 복구해 주는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다 추가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럼 요 글꼴만 요 텍스트 아웃만 이 글꼴로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원래 기본 글꼴로 출력하게 될 테니까 한번 보시면 구구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이제 여기다가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이게 여기 윈도우의 중앙에다가 구구단이라고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좌표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걸 갖고 자기가 수정을 해서 저게 뭐 윈도우 800이니까 한 400 정도 될 거고 위에가 한 30 정도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대충 예상을 내서 이렇게 옮겨가도 되는데 정확하게 중간에 온 게 아니죠. 이 정도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텍스트 아웃이라는 함수 말고요. 이 draw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 draw 텍스트라는 함수가 문자열을 정렬해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예요. 인자가 좀 많이 다른데 첫 번째 넘어가는 건 DC가 똑같고요. 인자가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F1 잠깐 눌러볼게요. 인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문자열이 오고 문자열 개수가 먼저 오네요. 그러면 문자열이 오고 문자열 개수 왔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사각형 베이스로 옵니다. 얘는 그래서 렉트 R 그래서 좌표를 10, 10에서 800, 지금 윈도우가 아마 800일 거거든요. 840이네요. 그럼 830 정도 줄게요. 830, 한 6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70인데 그쵸? 70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70에 1부터 했으니까 90부터 시작했네요. 그럼 한 80 정도 70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주소를 넘어가야 되니까 %r 이렇게 넘어가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주소 요구하거든요. 사각형 LP 렉트라고 하는 게 롱 포인트 렉트 그러니까 렉트의 주소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 주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에 옵션 줘야 되는데 일단 옵션은 무시하고 0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텍스트 아웃은 그냥 단순히 시작점표만 주는 건데 드로우 텍스트는 이 영역을 기준으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예, 이렇게 구구단이랑 똑같이 나오죠.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 영역에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이제 렉탱글로 그려도 되는데 좀 다른 함수도 소개할 겸 필렉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렉탱글에 이제 색깔 주려면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블러시 세팅하고 해야 되는데 얘는 블러시를 바로 써서 출력할 수 있는 사각형이거든요. 테두리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먼저 DC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가 넘어갑니다. 여기 두 번째 이 좌표가 넘어가고요. 세 번째 색깔 이제 블러시를 적어야 돼. 블러시 좀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스탁 오브젝트 이용해서요. DK 그레이 할게요. 다크 그레이 좀 어두운 회색을 설정하도록 사각형을 그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러가 나는 이유가 필 솔리드 렉트가 세 번째 인자로 H 블러시를 요구하는데 얘는 지금 반환값이 HGDI 오브젝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서로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어차피 제가 블러시 쓰겠다고 좀 명시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H 블러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써주시면 잘못 썼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에러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즉, 어이구 너무 컸네요. 요 영역을 지금 좀 조금만 줄일게요. 자, 사각형 필렉트라는 게 결국 사각형을 그리는 건데 바로 블러시를 적용해서 바로 그리는 사각형이고요. 테두리는 그리지 않고 속에 채우기만 해서 그리는 거고요. 요거 10 정도 더 뺏겠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구구단이라고 출력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어, 이 드로우 텍스트의 좋은 점이 마지막 인자 제가 0을 줬는데 여기에 속성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줄 수가 있어서 어떤 스타일을 줄 수 있냐면 상수값을 줘야 되는데 보통 함수가 드로우 텍스트면 D자, T자를 따서 DT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DT 언더바 센터라는 옵션이 있어요. DT 센터를 쓰시면 그 수평으로 중간 위치에 정렬하겠다는 뜻이에요. 한번 보여드리면 예, 보시는 것처럼 구구단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좌표 안 바꿨는데 일로 왔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 자기가 출력하려고 하는 영역에 이 중간 위치로 구구단이라는 요 그 문자열이 중간으로 자기가 자동 계산해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위로 붙어 있으니까 이 사각형의 중간에 오고 싶으면 예, DT 센터에다가 OI 연산자 비트 와 써서 DT 버티컬 센터 그러면 이제 수평 정렬이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해보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 정렬 옵션,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정렬하는 이 옵션이 DT 한 줄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싱글 라인. 그러니까 한 줄인 경우에만 이 옵션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옵션을 쓰고 싶으면 DT 싱글 라인이라는 옵션을 같이 줘야 돼요. 이렇게 주시면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수평으로도 중간이고 수직으로도 중간 위치에 구구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중간 위치에 두려고 그 좌표 계산을 하지 않고 이 옵션을 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자를 쓸 때는 텍스트 아웃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좀 복잡하게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정렬 개념을 써서 어떤 공간에서 이제 정렬 개념을 쓰고 싶으면 드로우 텍스트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사실 사각형 좌표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걸 쓰는 게 나중에 좀 더 정확하고 더 이쁘게 출력할 수 있는 그 함수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 초보일 때는 이거 많이 쓰고요. 나중에 좀 쓰다 보면 이쪽 함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해보면 아까 색깔이 너무 안 보여서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색깔을 어, 2단부터 9단 출력할 때는 그대로 쓰고요. 9구단 할 때는 색깔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좀 더 밝게 할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둡게 하면 보기 좀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9구단도 이번 폰트에서 요게 그 볼드체 그러니까 이게 일반 노멀 FW 노멀이 일반적인 굵기고요. 볼드 이렇게 쓰면 두꺼운 그러니까 강조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9구단이 아까보다 좀 더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 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글꼴을 만들어서 그 글꼴을 반영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더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막 소개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여기 이제 누르고 다 F1 눌러 보시면 다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이미 F1 눌렀기 때문에 여기 도움말이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제 컴퓨터 좀 느려져서 그냥 이거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래쪽에 가면 보통 뭐가 있냐? 예, 이렇게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예제 형태 우리랑 비슷하죠. 윈30으로 된 예제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전에는 예제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아니까 요 WM 페인트 있죠? 요 부분만 이렇게 싹 복사를 하셔서 어디까지? 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여기는 그 리턴형을 안 하고 이렇게 디폴트로 빼버려서 안 되도록 했네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저 여기 들어가면 되죠. 아이고 브리크는 있으면 안 되겠죠? 아이고, 엉망됐네요.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코드를 예 페인트 스트럭처는 또 어디 도망갔나요? 페인트 스트럭처 PS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도움말에 있는 그 예제도 그냥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저렇게 도움말에 있는 소스를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빌드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폰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아웃이나 뭐 드로우 텍스트에서 뭘 바꾸는 게 아니라요. 폰트에서 어떻게 효과를 주느냐에 따라서 볼드도 되고 언더바도 그릴 수 있고 폰트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폰트 만드실 때 이렇게 값을 이렇게 주면 이게 각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각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보죠. 아까 원래 000 주면 수평으로 그냥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값을 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원이 그러니까 원이 아니죠. 문자 L이 이렇게 회전해서 그러니까 회전해서 나오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요 예제도 한번 자기가 보시고 이거 사용법만 사실 아시면 돼요. 이 인자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건 지금 이제 초보자 수준에서는 오히려 더 손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렇게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좀 자기가 실력이 붙고 좀 더 자세하게 제어를 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셔서 예, 마스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